2022년 소백 IR룸 시즌2 3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호의 태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소셜벤처 대표님들이 임팩트 투자자 앞에서 직접 IR 피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출연하신 대표님들은 IR 현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도 받으면서 조금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소백 IR룸 매 회차마다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 멘토님들을 모시는데요. 자주 뵙던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매회 나타나고 있는 임팩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소셜벤처 초기 투자를 하고 또 키우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기 투자사 슈미트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가설이 명확한 회사에 좀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얼마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임팩트를 미치려고 하는 기업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고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있는 소풍벤처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상엽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좀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분들께서 좀 각각의 솔루션을 가지고 나오신다고 해서 큰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함께 어떻게 기후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지구를 지키는 두 곳의 사회적 기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끼를 활용해서 산림 재난구역을 복구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팀이라고 하는데요. 코드 오브 네이처 박재용 대표님의 IR 피칭과 Q&A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끼 포자 배양을 통한 산림재난 복구 키트를 개발 그리고 서비스 중인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박재홍입니다. 저희는 작은 연구실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재난 후 생태 복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던 중 산림재난 복구 키트를 개발해내게 되었고, 이후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하게 되어 식물 생태계 기반의 환경 테크 기업 코드 오브 네이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이 바로 산불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발생된 탄소량은 우리나라가 6개월 동안 전 산업계에 걸쳐서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이 타고 나서 발생된 탄소 혹은 이재민들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 환경은 탄소 싱크와 소스, 즉 배출원과 흡수원이 균형이 맞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흡수원이라는 숲이 파괴되면서 탄소가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 해도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비용에 비해서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을 했고, 최소한 30년에서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콥26차 회의에서 채택된 면 안 되는 안건 중에 하나가 산림 복구와 토양 회복화일 정도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산림 복구는 지금까지도 20세기에 멈춰 있습니다. 산림 화재가 난 곳에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노동력을 기반으로 산림 복구를 하는 것이 지금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는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이 마지막 단계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 회복의 시작, 바로 생태계에 있는 1차 생산자 이끼를 활용한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끼에 포자를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후 포자 배양액, 영양 공급액, 배합 호르몬을 한데 혼합하여 공중에 살포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키트 방식으로 이를 완성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장비 또는 인력이 들어갈 수 없는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국내, 그리고 전 세계 산지 어느 곳이든 이러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살포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특장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이 실제 재난지역에 저희 키트를 살포하고 나서 14주가 경과된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이 실제 재난지역에서 방치하였을 때 14주 경과된 사진이고, 오른쪽이 저희 키트를 살포하였을 때 사진인데, 한눈에 보시기에도 환경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땅이 초록색으로 바뀐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식물체가 생존하고 나무가 생존하고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토양 내 질소, 탄소와 같은 여러 가지 영양 공급원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기존 방식에 비해서 저희 키트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회복이 작게는 2배부터 많게는 8배까지 가속화되는 걸 확인하였고요. 식물의 자연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기존 20주에서 10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키트는 안정성과 복구 속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산림 복구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예산 절감과 복구 속도가 매우 크게 증가되며 최소 4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키트를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끼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품종으로서 육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3종을 선정하여 6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발생했던 강원도와 그리고 경북 산불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산불 발생 피해 지역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이번 한 달 동안 발생한 산불 재난 지역이 더 넓은 거를 보시면 그 시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50조 원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시장 중에서 북미와 호주 등 너무 광범위한 산림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에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25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이 가능하면서부터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테라포밍에 들어가는 이끼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우주 식민지 건설에 해당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늘에서 자연이 내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박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 프로젝션 하신 걸 보면은 서해안 간척지 염해소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이 염도가 높은 간척지 같은 경우에 아주 특수한 식물 몇 개 외에는 자라지가 않아서 거기야말로 진짜 모래로 가득 차 있잖아요. 대응 가능한 이끼류를 지금 개발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테스트를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건지? 그 이끼라는 식물이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식물은 다 뿌리로 영양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끼의 뿌리는 헛뿌리라고 해서 토양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만 하고요. 실제 영양은 잎과 줄기로서 얘들이 영양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생육을 합니다. 때문에 토양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든 뭐 심지어 쓰레기장이더라도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있는 영양소들만 있으면 이끼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토양의 정상화인데 농사를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지으면 휴작기라 해서 1년을 쉬어주거든요, 땅을. 그 이유가 비료를 많이 쓰거나 하면 토양에 염류가 집적이 돼서 염류 집적 토양이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농사 지역에 대한 키트 공급 또한 현재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전체 이제 산림 복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냥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포자 배양 쪽으로만 할 거다. 이렇게 방향을 보고 계신 건지 그게 아니라 산림 복구 전반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혹은 시공 능력을 가진 회사로 가고자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끼만 집중해서 산림 기초 단계만 복구를 할 것이고요. 우선 토양이 회복화가 돼야 되거든요. 산불이 발생한 다음에 나무를 심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지는 데까지만 해도 6개월에서 많게는 3년까지 걸리고요. 저희 키트를 만들 때 가장 집중했던 게 트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짊어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집중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키트를 사용한다면 방치해두는 환경까지 모두 다 복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성장해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아니었던 것이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이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실제로 산림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은 복구가 꼭 되어야 된다고 그 느끼는 고객이 누구예요? 가장 큰 고객들은 아무래도 정부 부처에 있으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민간 산림 소유자분들이십니다. 화재가 난 다음에 예산을 측정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이제 강원 산불 때문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산림이 화재가 난 다음에 복원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발생한 탄소 문제가 가장 우선은 이슈가 되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작년에 탄소 인벤토리 그런 책자들을 보면 산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나오는 탄소도 있지만 분명히 흡수하는 메인 싱크 원으로는 산림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산림이 많이 파괴가 된다면 그만큼 싱크가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원인이 없어지는 거고 그 원인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이들 그런 것을 복원을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박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링 시간이 찾아왔는데 뭐 어쩌다가 이런 사업 하시게 된 거예요? 학부 때 식물생명과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환경 제어학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일 이제 흥미 깊었던 게 이끼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뒤부터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냥 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네요. 한상혁 대표님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것부터 좀 풀어보고 네네. 시작을 하시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은데요. 이 이끼를 지금 우리가 자체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와 범용성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원도 지역이랑 뭐 제주도 지역이랑 식생도 다를 거고 겨울이냐 뭐 혹은 여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를 거라서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200종이 조금 더 넘는데 범용성은 일단 이 친구들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주라던가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국동아시아 아니면 여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맞춰가지고 양액 조성을 다르게 하는 식으로 좀 스페셜라이징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특허를 몇 개나 출원을 하신 거예요? 특허는 지금 2개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중으로 한 2개 정도를 더 출원할 것 같은데 키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끼로 활용해서 살림을 복원하는 방식 자체도 특허가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도 하나의 특허를 취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로만 보면 국내 시장이 너무 작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고 시장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어요.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다만 해외로 나갔을 때 이번에 호주 산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은 늘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키트를 런칭하자마자 슬러시 같은 곳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서 IR도 실제로 해봤었는데 특히나 그런 국가들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고요. 이제 비공개 미팅이 연락이 와서 실제로 미팅을 했었고 그분들 인식은 굉장히 좋았고 나중에 가면 단순히 토양을 빨리 회복시키는 거니까 이거를 조림 사업에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하고 있는 고민 뭐 이런 것들 있으세요? 저희는 환경을 복원하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사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 곳에서 찾아주지 않고 거의 재기불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안정성을 1순위로 추구해가지고 키트를 100% 이상, 뭐 120%까지 완성시켜서 시장에 진출하자라는 게 저희의 원래 목표였고 저희의 그 비전이었는데 아직 시장에 저희밖에 없을 때 빨리 이제 수익을 내라라고 많이들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또 굉장히 대단하신 투자자분들 오셨으니까 꼭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아까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이게 막 금방 풀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건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조언 같은 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말씀은 투자자를 고르셔야죠. 투자자에게 선택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투자자를 고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타트업 대표의 할 일이거든요. 사실은 투자자는 많고 기업가 한 명이잖아요. 일단 본인이 믿는 걸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다만 완성을 해서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틀린 개념이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성과 사회나 시장이 원하는 완성은 되게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120%를 고집하는 건 위험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에 대한 고민들을 투자자의 말만 듣고 지금 빨리 수익화해야 돼라는 고민으로 대강 넘기는 방식들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고 무엇은 포기할 수 없는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 포인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체크해보고 투자자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술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피해를 되돌릴 수 없을 거다라는 거에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걸 갖고도 우리가 이걸 팔아보거나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진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되게 많이 더 깊게 들어보거나 그런 행위들은 어차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고민도 맞긴 하지만 그걸 꼭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뭐 예를 들면은 수의 계약, 입찰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막 드론 어디서 섭외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그럼 우리가 법인 세워가지고 우리가 입찰 들어가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일단 대표님이 찾으시는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이럴 때 또 광고 한번 로고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투자자를 탓해봤자 변화라는 게 안 생기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바뀔 거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의 측면에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이냐 시장이냐에서 대표님이 아직 방향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감히 제가 해석을 하자면 오늘 코드네이처가 발표해 주신 내용은요, 일반적인 기술 회사의 피칭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일단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양액 호르몬 얘기하시고 저희는 이 비율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도대체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가 갑자기 이 시장이 되겠네요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이 정도 장점이 있다거나 그게 시장과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즉 기술 회사면 기술을 제대로 강조하셔갖고 뭐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 이 회사는 기술 회사구나. 그렇다면 설령 시장을 못 만들어도 나중에 산림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곳들이 이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반대로는 수익 발생시켜라 저는 그 말이요. 당장 뭐 우리 회사한테 100억 벌어와라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있는지를 검증해 봐라라는 건데 대표님 오늘 제가 듣기로는 시장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뭐 저희 해외도 갈 거고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곳인지 우리의 가설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기술은 뭐 고만고만한데 시장 진입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어느 하나는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강조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네, 오래 기다리는 회사입니다.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질문을 못 드렸더라도 이거는 꼭 알아뒀으면 하는 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제가 배워갈 수 있을지 혹시. 제가 커멘트를 좀 하나. 네.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의 창업의 스토리들은 이끼왕인 거예요. 아까 이끼와 관련된 건 내가 다 한다. 인데 산림복구가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건 시장이고 어디에 이게 필요한지 누가 이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데 산림복구에는 이끼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셨던 방식이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선 반드시 마케타이즈에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프레이를 준비하신다면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주 적기에 지금 고민을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 관점을 좀 잘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한국의 이끼남 코드 오브 네이처 박재웅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고민하던 것들 잘 파헤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필요했던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을 확실하게 규명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IR 할 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조사를 더 많이 해서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올해 발생한 그 산불들을 복원하는데 저희가 총력을 다 기울일 예정이고요. 산림청에다가 컨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진출하는 단계라서 그 단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멘토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가져왔던 그런 나쁜 버릇들을 조금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자연이 내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 신청 방법은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